오늘 저는 지난 수년간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직접 확인해 온 피부와 관절,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을 실제로 변화시킨 세 가지 자연 콜라겐 공급원을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어떤 콜라겐이 자신의 상태에 맞는지, 영양을 최대한 보존하는 조리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으로 여러분이 지금 섭취하고 있는 것이 왜 몸에서 정말 필요한 곳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값비싼 콜라겐 분말 제품에 수백만 원을 쓰며 피부가 다시 탄력을 되찾고 관절 통증이 사라지고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6달, 1년이 지나도 결과는 실망스럽습니다. 피부는 여전히 처지고 관절은 여전히 소리를 내며 돈은 사라졌지만 건강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된 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인체가 가장 잘 인식하고 가장 쉽게 흡수하며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콜라겐은 화려한 외국어 라벨이 붙은 분말 통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텔레비전 광고에서 요란하게 홍보되지도 않습니다. 포장지에 항노화라는 단어조차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콜라겐의 원천은 여러분이 매주 무심코 지나치는 정육점 진열대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너무 저렴해서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수세대에 걸쳐 우리 조상들의 건강을 지켜왔지만 현대인들은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식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령자들에게 콜라겐 분말 대신 이러한 자연식품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을 때 그 결과는 저와 그분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판매할 제품도 없습니다. 과학과 실제 경험에 근거한 의학적 사실만을 전할 뿐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불필요한 지출 없이도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세 이상이라면 피부 처짐이 눈에 띄고 아침마다 관절이 아프고 손톱이 쉽게 부러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며 장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면 제가 곧 공유할 내용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며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기셔도 좋고 간단히 숫자 7을 남겨 저와 모두와 소통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놀라운 콜라겐 원천을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한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콜라겐을 더 빠르게 잃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까요? 50세 이후 한국인의 몸은 우려스러운 악순환에 들어섭니다. 자연적인 콜라겐 생성 능력은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 파괴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 매년 약 1.5%의 콜라겐이 감소합니다. 수치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10년이면 15%, 20년이면 30%에 달합니다. 이것이 같은 나이여도 노화 속도가 크게 다른 이유입니다. 그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뼈와 힘줄을 오래 끓여 먹던 전통 음식이 흔했지만 이제는 가공식품과 간편식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콜라겐을 거의 공급하지 못할 뿐 아니라 높은 당분과 화학 성분으로 남아있는 콜라겐의 파괴를 가속화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잦은 회식 문화도 한몫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늘려 콜라겐 섬유를 직접 약화시킵니다. 수면 부족 역시 치명적입니다. 콜라겐은 깊은 수면 중에 생성되기 때문에 잠을 줄이는 것은 스스로 회복 공정을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50세 이후 콜라겐 보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만 핵심은 올바른 방법입니다. 소 힘줄, 닭발, 사골 국물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들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연이 준 가장 순수한 회복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우리 몸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콜라겐을 잃고 있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콜라겐이 부족한 상태일까요?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몸은 이미 여러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부터 말씀드릴 신호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저는 오늘부터 바로 관리와 보충을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신호는 피부 처짐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주름이 아니라 거울을 보았을 때 얼굴 윤곽선이 예전처럼 또렷하지 않게 느껴지는 처짐을 말합니다. 볼살이 아래로 내려오고 턱 부위에 여분의 피부가 생기며 웃었을 때 주름이 예전처럼 빠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피부를 지탱해주던 콜라겐 구조가 안쪽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관절에서 나타납니다. 앉은 자세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목을 돌릴 때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의 불편함이나 은근한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관절 사이를 보호하는 연골층이 주로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점점 닳고 얇아지고 있다는 위험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여러분이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손톱입니다. 손톱이 잘 부러지고 쉽게 갈라지며 층층이 벗겨지지는 않습니까? 건강한 손톱은 충분한 콜라겐을 필요로 합니다.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손톱은 가장 먼저 그 변화를 드러냅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카락이 건조해지고 푸석해지며 쉽게 끊어지고 윤기를 잃었다면 이건 역시 경고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치아입니다. 잇몸이 점점 내려가 치아 뿌리가 예전보다 더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손으로 만졌을 때 치아가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콜라겐은 잇몸과 치아를 지탱하는 구조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콜라겐이 감소하면 치아는 점차 단단한 기반을 잃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근육 변화입니다. 활동량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쉽게 피로해지고 근력이 감소하며 근육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근육과 결합 조직을 지탱하는 콜라겐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소화 문제입니다. 속쓰림, 복부 팽만, 만성 소화 불량은 장 점막을 보호하던 콜라겐 장벽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혈관입니다. 가벼운 충격에도 멍이 잘 들고 오래 사라지지 않는다면 혈관벽의 탄력이 콜라겐 부족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남성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콜라겐을 잃게 되며 첫 해에만 피부 콜라겐의 최대 30%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50세 이후 변화가 급격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가 꼭 전하고 싶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곧 공유할 3가지 식품과 같은 자연식품에서 콜라겐을 올바르게 보충하기 시작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첫 한 달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에서 8주 정도 꾸준히 이어가면 피부가 덜 건조해지고 관절 통증이 줄어들며 손톱이 더 단단해지는 첫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변화가 눈에 띄게 드러나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거울 속에서 더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올바른 재료가 공급될 때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재생하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콜라겐 분말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중 아주 많은 분들이 매일 콜라겐 분말을 드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에 타서 마시는 콜라겐일 수도 있고 값비싼 캡슐 형태일 수도 있으며 탄력 있는 피부와 유연한 관절 이미지를 내세워 화려하게 광고되는 분말 스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믿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콜라겐 수십억 달러 산업이 결코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대부분의 콜라겐은 몸에서 꼭 필요한 곳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콜라겐 분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소가죽, 돼지 가죽, 뼈 혹은 생선 비늘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원료들은 콜라겐을 추출하기 위해 강한 화학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산이나 알칼리에 담가지고 높은 온도로 가열된 뒤 건조되어 고운 가루로 분쇄됩니다.
이전 과정에서 콜라겐의 자연적인 구조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튼튼한 밧줄처럼 삼중나선 구조를 가진 온전한 콜라겐 섬유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잘게 부서진 조각들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단백질 함량이 아니라 몸이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 구조입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자연식품에서 얻은 콜라겐과 가공된 콜라겐 분말의 흡수율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힘줄, 뼈, 연골과 같은 자연식품 속 콜라겐은 산업적으로 가공된 콜라겐 분말보다 체내 흡수와 활용률이 40%에서 60%까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문제는 분자의 크기와 구조에 있습니다. 소힘줄을 먹거나 뼈를 우린 국물을 마실 때 여러분은 젤라틴, 보조 아미노산, 미네랄과 함께 자연 상태의 콜라겐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 모든 요소는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처럼 함께 작용합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음식으로 인식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반면 콜라겐 분말은 분자 크기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자는 장벽을 통과하기에는 너무 크고 어떤 분자는 이미 변성되어 몸이 더 이상 콜라겐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더 작은 펩타이드를 사용했다고 광고하는 가수분해 콜라겐조차도 자연 콜라겐이 지닌 생물학적 맥락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작위로 잘려진 퍼즐 조각과 같아서 정확한 형태의 조각을 필요로 하는 우리 몸이 새로운 콜라겐 구조를 다시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품질이 좋다고 알려진 콜라겐 분말 한 통의 가격은 보통 5만 원에서 15만 원,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이기도 합니다. 권장량대로 매일 섭취할 경우 한 통은 대개 한 달 분량에 불과합니다. 이는 1년 동안 콜라겐 분말에만 60만 원에서 많게는 거의 2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금액을 자연식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소힘줄 500g은 약 8,000원에서 12,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고 이는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큰 냄비 한 번을 끓이기에 충분합니다. 닭발은 더 저렴하여 1kg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됩니다. 국물을 내기 위한 뼈는 무료로 얻거나 몇천 원이면 구할 수도 있습니다. 1년으로 계산해보면 자연식품을 통한 콜라겐 섭취 비용은 콜라겐 분말의 3분의 1, 심지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효과는 훨씬 뛰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현명하게 투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콜라겐 분말이 아니라면 진짜 해답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첫 번째 콜라겐 공급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정육점 앞에 서서 질기고 창백하며 전혀 먹음직스럽지 않아 보이는 어떤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힘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쓸모없는 지방이나 버려지는 부산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반려동물 사료에나 쓰이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소힘줄은 세상에서 가장 저평가된 콜라겐 공급원 중 하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소힘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근육고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합 조직이며 근육을 뼈와 관절에 단단히 연결해주는 특별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이 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스테이크나 다진 소고기와 달리 소힘줄은 단백질 함량이 무려 95%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의 대부분은 콜라겐 일형으로 이는 피부, 모발, 손톱, 힘줄, 인대, 그리고 장 점막까지 구성하는 핵심 구조 단백질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소힘줄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안에서부터 재생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를 직접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힘줄에는 글리신과 프롤린이라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아미노산이 자연적으로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콜라겐 합성, 손상된 조직의 회복, 그리고 체내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임줄에는 글루코사민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관절 보충제를 통해서만 알고 있는 성분이지만 원래는 자연식품에서 얻어지던 물질입니다. 소임줄을 먹으면 이러한 모든 성분을 인체가 가장 잘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비율로 한 번에 섭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건강기능식품도 흉내낼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소힘줄의 영양 가치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85g 기준 한 인분에는 약 131kcal만 들어있으며 단백질은 무려 32g, 지방은 단 1g, 탄수화물은 전혀 없습니다. 이 수치는 체중 증가 걱정 없이 콜라겐을 보충하고 싶은 분들에게 소임줄이 얼마나 효율적인 식품인지 보여줍니다. 포만감은 오래 유지되지만 속은 전혀 더부룩하지 않으며 저탄수화물 식단, 조상 식단 또는 중년 이후 체중 관리를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망설이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질겨 보이는 것을 어떻게 요리해야 할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실제로 생소임줄은 매우 단단하고 질겨서 일반 칼로는 자르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과정을 거치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식감으로 변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하고 젤리처럼 탄력이 있으며 먹는 순간 묘한 만족감을 줍니다. 첫 단계는 매우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흐르는 찬물에 소힘줄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이는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더 깔끔한 결과물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다음 단계는 절대 건너뛰지 말아야 할 과정으로 바로 데치기입니다. 소힘줄을 냄비에 넣고 찬물을 충분히 부은 뒤 끓이십시오.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약한 끓임 상태를 유지하면 하얀 거품과 탁한 불순물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거해야 할 것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을 전부 버리고 이 과정에서 나온 물은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이 한 단계만으로도 최종 요리의 맛, 향, 맑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소임줄을 다시 냄비에 넣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부으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주방 도구와 시간에 따라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압력솥이 있다면 고압에서 90분간 조리하십시오. 슬로우 쿠커를 사용한다면 가장 약한 불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천천히 익히십시오. 전통적인 냄비 조리를 선호한다면 먼저 끓인 뒤 불을 가장 약하게 줄여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은근히 끓이십시오. 세 가지 방법 모두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며 목표는 하나입니다. 소임줄이 완전히 부드러워지고 콜라겐이 풍부해져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조리가 끝나면 소힘줄을 건져내어 어느 정도 식히십시오. 그리고 모든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하룻밤 냉장 보관입니다. 가능하다면 조리한 물에 일부 담근 채 냉장고에 넣어 두십시오. 식으면서 젤라틴이 굳어 소임줄은 단단하면서도 탄력 있는 구조를 갖게 되고 다음 날 아주 쉽게 썰 수 있게 됩니다. 아침이 되면 미끄러지거나 찢어지지 않고 보기 좋게 정돈된 조각으로 깔끔하게 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태의 소힘줄은 국, 찜, 볶음 요리에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에어프라이어에 바삭하게 조리해 색다른 간식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팁이 있습니다. 소힘줄을 삶은 물을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완전히 식으면 그 물은 투명하고 진한 젤 형태로 굳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콜라겐이 농축된 육수로 저는 이것을 주방의 액체금이라고 부릅니다. 국물 요리의 베이스로 사용하거나 소분해 냉동 보관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임줄은 대부분의 정육점에서 문의하면 구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은 물론 서울이나 부산의 이마트,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매우 합리적이면서도 영양 가치는 깊고 풍부하며 노화가 진행되는 동안 관절을 튼튼하게 지키고 피부의 탄력과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몸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공급해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 힘줄이 낯선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콜라겐의 보석이라면 제가 이제 소개할 두 번째 음식은 너무 익숙해 보인다는 이유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멀리하는 음식입니다. 바로 닭발입니다. 많은 현대 가정에서 닭발은 아예 먹을 가치가 없는 식재료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버려야 할 것, 지나쳐야 할 것, 누군가 권해도 정중히 사양해야 할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또래의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매우 큰 영양적 실수입니다. 닭발은 거의 전부가 피부, 연골, 힘줄, 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로 이 부분이 콜라겐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곳입니다. 특히 닭발에는 연골 건강과 관절 완충 능력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콜라겐 이형이 매우 풍부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무릎, 고관절, 손가락, 어깨 관절이 은근한 통증이나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는 뻣뻣함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면 닭발에 들어있는 콜라겐 E형은 몸이 즉각적으로 필요로 하고 반응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닭발의 가치는 콜라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닭발에는 콘드로이틴이라는 성분도 자연적으로 들어있는데 이는 과학자들이 매우 높게 평가하여 값비싼 관절 보조제에서 글루코사민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또한 칼슘과 인을 공급하여 알약처럼 강하거나 인위적인 방식이 아니라 음식 기반의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뼈 건강을 돕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가장 인상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닭발은 이 모든 역할을 거의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 가격으로 해냅니다. 강남에서 부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통시장에서 닭발은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동물성 식품 중 하나입니다. 닭발을 좋아하게 되는 비결은 올바른 조리법에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손질하고 조리하면 닭발은 전혀 이상한 맛이나 불쾌한 냄새가 없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무섭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매끈해지며 설명하기 어려운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첫 단계는 철저한 세척입니다. 닭발을 찬물에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그런 다음 주방 가위를 사용해 마지막 마디에 있는 발톱 끝을 잘라내어 버립니다. 이 단계만으로도 처음 닭발을 요리하는 분들에게 훨씬 받아들이기 쉬운 재료가 됩니다. 다음은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잡내 제거 단계입니다. 손질한 닭발을 냄비에 넣고 물을 충분히 붓고 생강 몇 조각이나 식초를 약간 넣습니다. 끓이기 시작해 약 외서 7분 정도 팔팔 끓입니다. 이 빠른 데치기 과정은 남아있는 냄새와 원치 않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 줍니다. 이후 물을 버리고 닭발을 다시 한번 씻으면 어떤 양념이든 잘 흡수할 수 있는 깨끗하고 중립적인 재료가 완성됩니다. 이제 완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히는 단계입니다. 압력솥을 사용할 경우 물이나 육수를 닭발이 잠길 만큼 붓고 강한 압력에서 25에서 30분 정도 조리하십시오. 일반 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뚜껑을 덮은 냄비에 충분한 물을 넣고 약한 불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은근하게 끓이십시오. 피부와 결합 조직이 매우 부드러워지고 안쪽의 작은 뼈에서 쉽게 분리될 때 가장 완벽하게 익은 상태입니다. 이 단계부터 닭발은 활용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표고버섯, 다진 마늘, 간장과 함께 진한 양념으로 졸여 전통적인 한국식 요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닭발은 양념을 훌륭하게 흡수하면서도 특유의 매끈하고 탄력 있는 식감을 더해줍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가장 현명한 활용법으로 권하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지만 효과는 가장 확실한 방식입니다. 손질하고 데친 닭발 몇 개만 삼계탕 국물, 김치찌개 국물 또는 어떤 가정식 국물 요리에든 함께 넣어 보십시오. 함께 끓는 동안 닭발은 콜라겐을 조용히 국물 속으로 방출하여 국물을 윤기 있고 깊은 맛을 지닌 영양 가득한 음식으로 바꿔줍니다. 닭발 자체는 거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입안에서 느껴지는 국물의 질감과 포만감, 만족감의 분명한 차이는 확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닭발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조부모 세대는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진리입니다. 진정한 영양은 반드시 값비싸거나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뛰어난 치유 음식이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잊어버렸거나 외면하도록 배워온 바로 그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임줄이 가장 농축된 콜라겐의 원천이고 닭발이 관절에 집중된 콜라겐이라면 뼈를 고아 만든 육수는 위대한 연결고리로서 이 모든 이점을 하나의 정성 가득한 냄비 안에 조용히 모아주는 음식입니다. 아름답게 포장된 콜라겐 분말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현대적인 단백질 음료가 나오기 전부터,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름을 단 건강기능식품이 시장에 등장하기 전부터 한국의 거의 모든 부엌 어딘가에는 늘 은근히 끓고 있는 뼈 냄비가 있었습니다. 그 냄비에는 뼈와 관절, 결합 조직의 조각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입니다. 뼈 육수는 일시적인 유행이나 현대적인 다이어트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세대를 거쳐 가족 건강의 토대가 되어 왔으며 그 뒤에는 탄탄한 과학적 이유가 존재합니다. 뼈 육수는 실제로 동물성 영양의 종합 추출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뼈를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고아낼 때 여러분은 단순히 콜라겐만을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뼈 구조 깊숙한 곳에 있는 미네랄, 결합 조직에서 나온 젤라틴, 그리고 소화를 돕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며 몸이 스스로 손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수많은 귀중한 아미노산을 함께 추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선한 뼈로 직접 만든 육수가 마트에서 구입한 포장 육수와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는 이유입니다. 하나는 몸을 안쪽 깊은 곳부터 길러주고 다른 하나는 단지 음식의 맛만을 더해줄 뿐입니다. 오랜 시간 부드럽게 끓이는 과정 동안 뼈 속의 콜라겐은 서서히 젤라틴과 작은 펩타이드로 분해되는데 이는 우리 몸이 가장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특히 예전 같지 않은 소화 기능을 느끼기 시작하는 50대 이후의 많은 분들께 더욱 유익합니다. 뼈 육수에는 또한 글라이신이 매우 풍부한데 이 아미노산은 장 점막을 지지하고 혈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절하며 밤의 깊은 잠을 유도하고 간의 자연 해독 과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자극적이지 않지만 깊이 있는 영양으로 몸 안쪽에서부터 차분하게 달래고 길러줍니다. 미네랄 측면에서도 뼈 육수는 칼슘, 마그네슘, 인칼륨을 자연식품의 균형 잡힌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약처럼 각각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젤라틴과 아미노산과 함께 도착하여 서로를 돕는 하나의 시스템을 이룹니다. 그 결과 몸은 이를 실제로 더 잘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뼈 육수를 제대로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요리에 익숙한 분들조차 흔히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올바른 뼈를 고르는 것입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조합이 필요합니다. 소의 사골이나 골수뼈는 깊은 풍미와 풍부한 미네랄을 제공하고 마디뼈와 관절 부위는 많은 양의 콜라겐과 젤라틴을 더해줍니다. 여기에 닭발을 추가할 수 있다면 육수의 젤 형성력이 한층 더 강해집니다. 이러한 조합은 최종 육수에서 혼동할 수 없는 깊은 맛과 영양 가치 그리고 농도를 만들어냅니다. 장시간 끓이기 전에 반드시 뼈를 데쳐야 합니다. 냄비에 뼈를 넣고 물을 넉넉히 부어 끓인 뒤 약 10분 정도 끓이고 그 물은 완전히 버리십시오. 이 과정은 불순물을 제거하여 최종 육수가 맑고 깨끗하며 부드러운 맛을 갖도록 합니다. 그 다음 데친 뼈를 큰 냄비나 슬로우 쿠커에 옮기고 뼈 위로 약 5cm 정도 잠기도록 찬물을 부은 뒤 사과 식초 1스푼에서 2스푼을 넣습니다. 이는 신맛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뼈 구조에서 미네랄을 더 효과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과 온도입니다. 냄비를 부드럽게 끓인 뒤 가능한 한 가장 낮은 불로 줄이십시오. 이는 센 끓임이 아니라 아주 온화하게 달래는 과정입니다. 수면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움직임만 있어야 합니다. 닭 육수는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소나 양 육수는 24시간에서 48시간을 목표로 하십시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떠오르는 거품을 걷어내고 그 이후에는 그대로 두고 시간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기다리면 됩니다. 조리가 끝나면 뼈를 건져내고 육수를 식히십시오. 그리고 이때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만든 뼈 육수는 냉장고에서 단단한 젤리처럼 굳어 살짝 흔들리게 됩니다.
그 미세한 흔들림이야말로 뼈 깊숙한 곳에서 진짜 젤라틴과 콜라겐을 성공적으로 추출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육수는 냉장 보관 시 최대 5일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소분하여 냉동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얼음 트레이를 사용해 한 번에 쓰기 좋은 크기로 얼려두는 것입니다. 뼈 육수는 일상에서 활용도가 놀라울 만큼 높습니다.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 받아 소금을 약간 넣어 따뜻하게 마실 수 있는 영양 음료가 됩니다. 밥이나 죽, 다른 곡물을 지을 때 물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국과 찌개, 전통적인 탕, 소스의 베이스로 쓰거나 채소를 볶을 때 사용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를 사용할 때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가족 식사의 영양 가치를 조용히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값비싼 콜라겐 보충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상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해하고 실천해온 건강의 기초입니다. 좋은 재료를 충분히 갖추고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엌에서의 아주 사소한 실수 때문에 콜라겐의 영양 가치를 전부 망쳐버리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너무 높은 온도에서 끓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센 불로 팔팔 끓이면 콜라겐이 더 빨리 우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콜라겐은 특별한 단백질로 온도와 시간이 모두 필요하지만 그 온도는 반드시 적절해야 합니다. 물이 강하게 끓으면 온도는 섭씨 10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 온도에서는 콜라겐 구조가 단순히 풀리는 것이 아니라 변성되고 파괴됩니다. 소중한 콜라겐 섬유는 인체가 활용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조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필요한 온도는 약 80도에서 85도 정도로 콜라겐 결합을 천천히 풀어 흡수 가능한 젤라틴으로 만들되 구조를 망가뜨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처음 한번 끓인 뒤에는 불을 가장 약하게 줄이고 냄비가 살짝 끓는 상태로만 유지하십시오. 수면에는 작은 물결만 보여야지 거센 기포가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콜라겐을 가장 잘 추출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매우 흔한 실수는 본격적으로 끓이기 전에 재료를 데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이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냄비에 넣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비린내, 잡내가 심해 아무도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 됩니다. 뼈와 힘줄, 닭발에는 응고된 혈액과 불순물, 냄새를 유발하는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처음에 제거하지 않으면 모두 육수에 녹아들어 전체를 망칩니다. 데치기 과정은 간단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찬물에 재료를 넣고 끓여 10분에서 15분 정도 유지하면서 떠오르는 거품과 탁한 찌꺼기를 제거한 뒤 그 물은 전부 버리십시오. 이후 깨끗한 물에 다시 헹군 다음에야 본 조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15분의 차이가 국물을 맑고 달콤하게 만들지 비리고 역하게 만들지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그 반대 극단에 있습니다. 바로 충분히 오래 끓이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빠르고 모두가 시간을 아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콜라겐은 우리의 일정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뼈와 힘줄, 연골 속 콜라겐을 완전히 풀어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힘줄을 한두 시간만 끓이면 여전히 질기고 대부분의 콜라겐은 내부에 갇혀 있습니다. 사고를 3-4시간만 고아서는 국물이 묽고 젤라틴 특유의 농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권하는 최소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힘줄은 냄비에서 최소 4시간 또는 압력솥에서 90분, 닭발은 최소 2시간, 뼈 국물은 닭뼈 기준 최소 12시간, 소뼈는 24시간 이상입니다. 이는 임의로 정한 시간이 아니라 과학과 임상 경험을 통해 콜라겐과 영양을 최대한 추출하는 데 필요하다고 입증된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제가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로 끓인 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리가 끝나면 고기나 힘줄만 건져 먹고 육수는 그대로 싱크대에 버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가장 귀중한 부분, 콜라겐이 가장 농축된 부분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콜라겐은 오래 끓일수록 물에 녹아 젤라틴이 됩니다. 식으면 굳어 젤리처럼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순수한 콜라겐입니다. 절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로 끓인 물을 버리지 마십시오. 바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식힌 뒤 소분하여 냉동하십시오. 모든 국과 탕의 육수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밥을 지을 때 활용해도 됩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액체 금과도 같습니다. 마지막 실수는 보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리가 끝난 뒤 음식을 산곤에 몇 시간씩 그대로 두거나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냉장고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세균이 증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뼈 국물은 단백질과 영양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보관하지 않으면 세균이 빠르게 자랍니다. 황금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리가 끝나면 냄비를 찬물에 담가 빠르게 식힌 뒤 밀폐 용기에 옮겨 2시간 이내에 냉장 보관하십시오. 5일 이상 보관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냉동해야 합니다. 다시 들 때는 필요한 양만 꺼내 한번 확실히 끓인 후 바로 섭취하십시오. 여러 번 데웠다 식혔다를 반복하는 것은 맛과 품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분명 머릿속에 많은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계실 법한 8가지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묻는 첫 번째 질문은 얼마나 먹어야 충분한가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으면 소화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와 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성인은 하루에 약 10에서 15g의 콜라겐이 필요합니다. 이는 조리된 소 힘줄 약 100에서 150g 또는 닭발 5에서 7개 또는 진한 사골 육수 200에서 300ml에 해당합니다. 만약 부상 후 회복기, 수술 후 회복기 또는 관절 문제가 심각한 경우라면 처음 몇 달 동안은 이 양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양이면 충분하고 안전합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역시 매우 자주 받습니다. 답은 예이며 오히려 권장할 수 있습니다. 소 힘줄, 닭발, 사골 육수는 탄수화물을 거의 포함하지 않아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콜라겐에 포함된 글라이신은 혈당 조절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리 방법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탕을 넣지 말고 단맛 나는 소스를 추가하지 마십시오. 소금, 후추, 마늘, 생강처럼 단순한 양념으로 조리하십시오. 그리고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첫 주에는 혈당을 자주 확인하여 안정적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약과 상호작용이 있습니까? 이는 매우 합리적인 걱정입니다. 다행히 천연식품에서 얻는 콜라겐은 약물과 충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사골 육수의 뼈와 골수에서 유래한 천연 비타민 K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 치료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내장과 함께 조리할 때 퓨린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힘줄, 닭발 뼈에서 얻는 콜라겐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전합니다.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리된 음식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3에서 5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골 육수는 외서 7일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냉동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회 분량씩 소분하여 냉동용 용기나 봉투에 넣고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2에서 3개월 동안 품질 저하 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는 것이 믿을만 합니까?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전통시장, 정육점 또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서 소 힘줄과 닭발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 뼈와 힘줄이 신선하며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과도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자연 방목 원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뚜렷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는 처음 며칠 동안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였다가 천천히 늘리십시오. 음식에서 얻는 콜라겐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발진, 가려움, 호흡 곤란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통풍이 있어도 먹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신중하게 답해야 합니다. 소 힘줄과 뼈는 내장이나 붉은 고기보다 퓨린 함량이 훨씬 낮아 섭취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100g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닭발은 퓨린 함량이 조금 더 높으므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신장이 요산을 배출할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중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시간은 없지만 더 효과적인 시간대는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사골 육수를 마시면 흡수가 가장 좋습니다. 소 힘줄이나 닭발은 점심이나 저녁 어느 때나 괜찮으며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돕기 때문에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곁들이는 것은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싶다면 잠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사골 육수 한 그릇이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 특히 건강 관리가 필요한 연령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이어질 실용적인 의학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콜라겐 원천부터 시작해 보실 생각이신가요? 소 힘줄, 닭발, 아니면 사골 육수인가요? 여러분과 가족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며 최고의 삶의 질로 오래오래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